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6장 중에서 강제에 관한 절부터 최대한 많이 제 바람대로면 끝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제가 녹화를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In Lin, the type of natural numbers net 린에서 자연수 유형 넷은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integers, int. 정수 유형 int와 다르다. 그러니까 둘은 구별됩니다.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모든 항이 정수 유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유형이니까. But there is a function int of net that embeds the natural numbers in the integers. 하지만 int of net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는 자연수를 정수에 집어넣는다? 내포시키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유형이 자연수를 내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함수입니다. Meaning that we can view any natural number as an integer when needed.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어떤 자연수든 그것을 정수로 이해할 수 있게, 정수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란 얘기예요. Lin has mechanisms to detect and insert coercions of that sort. 이런 함수를 강제라고 하는데 그런 강제를 적절한 상황에서 감지하고 집어넣는 기능이 그런 방법이 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를 살펴볼게요. mn은 자연수고 그 다음에 ij는 정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i랑 m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와 자연수가 섞여서 그 합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죠. 이때 자연수가 정수로 유형이 변환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유형 변환이란 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i 더하기 int of net m. 즉 린이 함수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어디에 함수를 집어넣었냐면 자연수 항에다가 이 함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이 함수를 m에 적용한 거라고 하죠. 예, function application, 함수 적용. 자, 그 다음 보시면 i 더하기 m 더하기 j라는 식에서 가운데 있는 항 m만 자연수고 나머지는 정수죠. 그래서 m을 정수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때도 린이 알아서 이 식에다가 m에다가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함수를 적용해요. m에다가. 그 다음의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두 항이 자연수죠. 이 경우에는 각각의 그 강제 함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아까는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Displaying information.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you can query Lin. 발음이 잘 안 되네요. query라고 우리가 부르긴 한데 query가 정확한 발음이더라고요. In which you can query Lin for information about its current state and the objects and theorems that are available in the current context. 우리가 린에 어떤 정보를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보가 무엇에 관한 거냐면 현재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과 정리들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You have already seen two of the most common ones, hash check and hash eval. 체크 명령어와 eval, 계산. 이걸 평가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evaluation이 평가로 번역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평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성과를 뛰어나게 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물건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한다와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계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산이라고 해요. 단 이렇게 했을 때는 calculation과 evaluation이 모두 계산으로 번역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체크 명령어와 이건 검사, 이벨, 계산 명령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인 거고 우리가 이미 다뤘죠. 2장에서 다뤘고 그동안 계속 썼습니다. Remember that hash check is often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at operator. 여기 보시면 체크 명령어는 at 연산자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고 나와 있어요. Which makes all of the arguments to a theorem or definition explicit. 그 정리나 정의에 있는, 근데 저것들을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함수의 모든 인수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at 연산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시적인 인수도 명시적으로 바뀌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기를 살펴봐야 돼요. In addition, you can use the print command to get information about any identifier. 어떤 식별자에 대한 정보든 그런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떤 명령을 쓰면 되냐면 인쇄 명령을 쓰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If the identifier denotes a definition or theorem, 만약 그 식별자가 정의나 정리를 나타내면 len prints the type of the symbol and its definition. 그 기호, 그러니까 그 정의 또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의 유형을 린이 인쇄한 다음에 그것의 정의를 인쇄한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호의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의나 정리의 유형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그것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리의 정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그래서 증명 과정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함수나 어떤 항의 정의, 내 뒤에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프린트 명령어, 인쇄 명령어가 그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뭐 그 다음 줄에 그 이후에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If it is a constant or an axiom, 만약 그것이 상수이거나 공리이면 상수는 그냥 어떤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항. 아니면 공리이면 len indicates, 잠깐만, 상수,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가 어쩌면 그냥 어떤 유형의 어떤 항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안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명령어 이름이 뭐였는지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나? 오페이크라고 썼던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휘라는 건 지금 공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명제의 증명은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항이긴 하죠. 그리고 그거는 자연수에 속합니다. 이 첫 번째 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연수 유형에 불휘라는 항이 있어 라고 그냥 말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되네? 죄송합니다. 쓸 수 있네요. 처음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예. 하여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나 정의 없이 어떤 항을 도입할 때 오페이크라든 저게 불투명이라는 의미예요. 저런 핵심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라는 말이 저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공리라는 것도 직접 우리가 다룬 적은 없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오페이크랑 비슷합니다. 불투명한 항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증명 없이 어떤 명제에 속하는 항을 도입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명제가 참이야 라고 그냥 인정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증명 없이. 그런 진술이 공리입니다.
Lin indicates that fact. 린은 그런 사실을 보여준 다음 그것의 유형도 보여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드는 근데 이미 제가 복사했으니까 곧바로 텍스트 편집기를 지금 살펴보면 되겠는데, 아까 제가 잘못 설명한 게 뭐였냐면 @키호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거였어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놓쳤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정보창을 볼게요. 두 번째 줄의 메시지는 여기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뭐 그 뒤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차이가 뭐냐면 이 암시적 인수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저 식의 뒤에 곧바로 나와 있느냐, 아니면 그 식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등장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서는 암시적 인수 알파가 EQ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진, 그러니까 들어간 상태예요. 알파라는 인수가 이미 EQ에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키호를 썼을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알파라는 저 인수는 EQ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fx라는 식과 f라는 식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냐, 그럼 fx잖아요. 근데 안 넣었으면 그냥 f잖아요. 그냥 fx와 f의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호를 썼을 때는 그냥 함수 f 그 자체의 유형을 알고 싶은 거고, 근데 @키호를 쓰지 않았을 때는 린이 알아서 적당한 인수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암시적 인수는 그냥 자동으로 넣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경우는 제가 앞서 사용한 비유로 설명하자면 f가 아니라 fx에 해당합니다. 됐죠? 다음 EQ심, 이 경우에는 일단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를 약간 설명해야겠는데, 이게 잠깐만요. 같은 관계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 인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알파가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A, B는 알파에 속하는 항들일 때, 만약 우리에게 H라는 가정이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게 무슨 가정이냐면 A와 B가 같다는 가정이에요. 그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에서부터 B는 A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EQ심이라는 저 함수이자 조건문의 증명인 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Q심이라는 건 같은 관계의 대칭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은 방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키호를 EQ심 앞에 붙이면 이게 6번 줄이죠. 6번 줄의 결과를 보시면 EQ심 앞에, EQ심 뒤에 암시적 인수들이 아까는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EQ심 자체의 유형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없었던 이 화살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화살표만 나온 게 아니라 전칭기호, 보편 양화사, 보편 저는 정량호라고 부르는데, 보편 양화사 또는 보편 정량호, Universal Quantifier, 저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그냥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예. 그래서 모든 알파에 대하여, 그리고 알파에 속하는 모든 A, B에 대하여 A와 B가 같으면 A가 B랑 같으면 B가 A랑 같다는 내용입니다. at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의 차이는 암시적 인수. 근데 암시적 인수만 들어간 게 아니네요. 보니까 명시적 인수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h라는 가정은 포괄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거는 명시적 인수거든요. 암시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역시 EQ심이라는 함수에 이미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호는 암시적 인수뿐만 아니라 명시적 인수도 그 체크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그
쌍점 뒤로, 제가 얘기하는 쌍점은 콜론을 얘기합니다. 이거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콜론 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암시적 인수뿐만 아니라 명시적 인수까지 콜론 뒤로 넘어간다는 거. 에키호를 썼을 때. 예,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다 썼나, 다 봤나 싶은데 이 내용이 아직 더 있죠. 그래서 좀 더 봐야 하네요. 프린트 명령어를 썼을 때, 인쇄 명령어를 썼을 때는 그 정리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어떤 정리 증명이 무슨 명제에 속하는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하면 이 정리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유형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증명입니다. 그 증명은 다음 줄에 나오는 거죠. 뭐 그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건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AND라는 거를 조사할 때도 AND 뒤에 명시적 인수가 알아서 들어갔죠. 두 가지 명제를 받아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식으로 AND의 유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ND intro라고 하는 거, A, B라는 두 가지 명제를 암시적으로 받은 다음 왼쪽에 해당하는 A 명제의 증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B 명제의 증명을 각각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게 주어져 있을 때 A이고 B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ND 도입 규칙이라고 제가 3장에서, 교재 3장에서 설명드렸죠. 근데 에키호를 쓰면 암시적 인수랑 명시적 인수가 다 쌍점, 콜론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A, B 명제에 대하여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A 그리고 B다 라는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다음, 자, f라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항등 함수네요. 그죠? 이 항등 함수의 유형을 @기호 없이 확인했을 때는 인수들이 이미 다 f라는 함수에 들어가 있고, @기호를 f 앞에 쓴 상태에서는 그냥 f라는 식 자체의 유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f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인쇄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 식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거의 다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Setting options. 자, 이거는 설정 사항을 지정하는 방법에 관한 절인데 한번 보죠. Lean maintains a number of internal variables. Lean은 몇 가지 내부 변수들을 관리하는데, 그 내부 변수들은 that can be set by users to control its behavior. Lean의 작동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값을. The syntax for doing so is as follows. 그렇게 하는 방법은 set options 쓰고 그 다음에 설정 이름 적은 다음에 그 설정 값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One very useful family of options control. 잠깐만요. 순간 헷갈렸는데 선택 사항들의 묶음 중에서 가장 유용한 한 묶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온 동사가 s가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게 단수니까. 네.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매우 유용한 설정들은 제어한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The way Lean's Pretty Printer displays terms. 린의 프리티 프린터, 이거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쁜 인쇄기라고 제가 어거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쁜 인쇄기라고 하면 인쇄기가 예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프리티 프린터도 프린터가 예쁜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쁜 인쇄기라고 번역하든가 아니면 그냥 프리티 프린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린의 프리티 프린터, 예쁜 인쇄기는 항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그 표시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선택 사항들이 매우 유용하대요. 그래서
이런 선택사항 이름들이 있고 이것들의 값은 true이거나 false예요.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암시적 인수를 표시하라. pp explicit. 그 다음에 hidden universe parameters. 숨겨진 세계의 매개 변수를 표시하라. pp universes. 그리고 pp는 아마 pretty printer를 의미하겠죠. pp notation. display output using defined notations. 정의된 표기법을 사용하여 출력물을 표시하라.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기법은 설정을 해제했죠. 그러면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읽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변수를 명시적으로 보이게 했고 암시적 인수를 다 드러나게 설정했죠. 그러면 아마 뒤에 나오는 저 체크랑 리듀스 명령의 결과는 매우 긴 식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각보다 그 린이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느낍니다. 이 덧셈 기호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h-add라는 게 있잖아요. h가 아마 heterogeneous라는 의미일 거예요. 저게 이질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이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덧셈이 정의가 돼 있고 그 덧셈의 한 사례가 뭐냐면 그게 자연수 덧셈인 거예요.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net add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net add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net add 대신에 이렇게 긴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inst add net이 있죠. 아마 저게 자연수 덧셈에 관한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축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대로 냅두는 거겠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넷릿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2라고 하는 게 리터럴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터럴을 어느 유형에 속하는 항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넷릿이라고 하는 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식이 뭐예요? 이게 2예요. 그 다음에 나온 식이 뭐예요? 이게 2입니다. 자연수 2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아마 왜 4가 두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다음에 나온 건 이게 뭐겠어요? 4겠죠. 그 다음에 EQ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2 더하기 2는 4는 같다 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적절하게 린이 찾은 겁니다. 인스턴스를. 근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적은 식이 실제로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2 더하기 2는 4라고 썼던 우리가 썼던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긴 식인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짧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짧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좀 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걸 애초에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reduce라는 저 명령어가 있는데 이러면 아마 주어진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 앞에 주석 표시를 해놔서 식이 단순화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딱히 단순화 되는 게 없는데 뭐하러 reduce를 쓴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그냥 이 명령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주어진 식이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7번은 식 자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약 계산한다면 이건 2죠.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연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체크 명령어를 쓰든
reduce, 그러니까 축약하다. 축약 명령어를 쓰든 여기서 하는 역할은 그냥 저 식들이 린의 정보창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등장하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표시가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예. 일단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나와 있지만 add 있죠. 여기 잠깐만요. 왜 표시가 안 되지? 여기에 add가 있죠. 이게 덧셈이고요. 그러니까 덧셈 연산이 맨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x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x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 길게 쓰여 있지만 이게 2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요. 예. 뭐 뒤에 있는 건 안 보일게요. 뭐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일게요. 예. The command set option pp all true. pp all true라는 설정은 이 설정들을 한꺼번에 true로 만들어 준대요. Whereas 자, 만약 false로 했을 때는 그 값들을 이전 값들로 바꿔준다? 아니면 다 false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기본 값이 이게 다 false인가? 노테이션은 기본적으로 true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alse 써주고 위에 있는 세 줄은 없앱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하는데 set option pp all false라고 하니까 뭐 예, 그냥 평범하죠? 평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set option pp all false라는 게 pp 노테이션을 false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보세요. set option pp all false 쓴 다음에 pp 노테이션 false를 썼어요. 그 결과 덧셈 기호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예, 나머지에도 덧셈 기호가 사라졌죠. 하지만 pp 노테이션 false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걸 첫 번째 줄에 놓으면 아마 좀 결과가 다를 겁니다. 같네. 죄송합니다. 다를 줄 알았는데 같네. 근데 이걸 가리면 pp 올이 false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테이션까지 false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덧셈 기호가 그대로 정보창에도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교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전 값들로 바꾼다. 이전 값들로 바꾼다. 그 이전 값이 뭐냐? 약간 이게 좀 의문인데 기본 값으로 바꾼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약간 좀 이 의문이 생기네요. 이때는 표기법을 예쁜 인쇄기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설정에 관한 저 명령을 사용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나? 강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강제뿐만 아니라 암시적 매개 변수, 증명항, fully qualified names, 완전한 이름,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베타 축약을 뭐라고 해야지? 사용 해제하고 표기법 사용도 해제한다. 근데 표기법 사용 해제된 건 맞나요? 뭔가 약간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theorem 써보고 theorem
다음에 by simple. theorem 다음에는 어떤 정리 이름이 등장해야 하죠. 좀 PP5를 써도 표기법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표기법 사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여기 다시 보시면 disable beta reduction and notations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표기법을 사용 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용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해설 영상을 다 녹화한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 린 커뮤니티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pretty printing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예쁜 인쇄하는 것은 often very useful when you are debugging a proof. 어떤 증명을 디버깅할 때 매우 유용하거나 or trying to understand the cryptic error message. 수수께끼 같은 오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저런 평소에는 생략된 정보를 보이는 게 유용하다고 나와 있죠. 근데 저거 말고 제가 사용해야 했던 설정 사항들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지금 저도 잊어버려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어떤 린 라이브러리 개발을 할 때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can be overwhelming though.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And Lean's defaults are generally sufficient for ordinary interactions. 그래서 린의 기본 설정 사항들은 기본 값들이 평상시의 린과 사람의 상호작용에서는 충분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30분이 걸렸고 using the library 그 다음에 자동, 갇힌, 암시적 인수, 암시적 람다, 그 다음에 간단한 함수에 대한 슈거는 저는 첨가물, 구문 첨가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named arguments 까지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Using the library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라이브러리 이용하기 To use Lean effectively 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you will inevitably need to make use of definitions and theorems in the library.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의나 정리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미 만들어 놨으면 그걸 써야죠. 대표적인 예가 매스리브이고 근데 여기서는 매스리브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학 정리를 증명하실 때는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Recall that the import command at the beginning of a file imports previously compiled results from other files. import, 불러오기 명령은 일단 린 파일을 맨 처음에 나오죠. 린 파일을 맨 처음에 나오는 불러오기 명령은 이전에 컴파일이 이미 된 결과, 다른 파일들에서 뭐라고 해야지? 이미 이전에 컴파일이 된 다른 파일들의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컴파일된 파일을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And that importing is transitive. 그리고 그 불러오기는 추이적이다. 예를 들어서 to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왔는데 근데 그 라이브러리 파일은 이미 바라는 거를 불러왔으면 바도 우리가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파일에 들어있는 정의나 정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to라는 라이브러리 파일만 가져오려고 해도 왜냐하면 결국 바도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But the act of opening a namespace 하지만 이름 공간을 여는 행위는 which provides shorter names 더 짧은 이름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 공간 안에선 짧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짧은 이름까지 carry over 아마 carry over는 그대로 이제 불러오기 과정에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짧은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 하고 싶으면 아마 이름 공간을 다시 열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각 파일에서 열어야 한다. 그런 이름 공간들을 열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In general, it is important for you to be familiar with the library and its contents. 일반적으로 해당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해당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So you know what theorems, definitions, notations, and resources are available to you. 그래, 그렇게 해야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의, 그다음에 정리,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리, 정의, 표기법, 그리고 관련 자료가 자료 중에서 무엇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테니까. Below we will see that Lin's editor modes can also help you find things you need. 그래서 린의 편집기 모드가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확인할 건데, but studying the contents of the library directly is often unavoidable. 하지만 결국에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직접 뒤져봐야 할 때도 많을 거다. Lin's standard library can be found online on GitHub. 자, 이것도 좀 약간 옛날 내용이어서 지금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GitHub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린4가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고, 그 소스 코드 중에서 init이라고 하는 저 파일이 아니라 디렉터리가 있어요. 이 디렉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가져와져 있어요. 이미 우린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있고 핵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2023년인가 2024년인가 그쯤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제 배터리 라이브러리가 됐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건 표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발음이 약간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더 이상 그건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과거의 표준이었던 건 이제는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보면 아마 나올 건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표준 라이브러리였던 것이 지금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라이브러리는 뭐 배터리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자료 구조, 전략, 뭐 컴퓨터 과학 응용이나 수학적 응용에 모두 필요한 자료 구조나 전략을 담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이거는 매스리브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엔 표준 라이브러리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현 상황이 어떻냐면,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교재를 제가 지금 끈 것 같아요. 실수로 껐는데, 잠깐만요. 현 상황은 표준 라이브러리가 개발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꽤 많이 개발이 됐을 건데, 표준 라이브러리는 명시적으로 불러오기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못하겠네요. 저는 배터리 라이브러리 개발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2023년 그리고 2024년이었어요. 초반.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을 못 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링크가 좀 많이 오래됐다는 거. You can see the contents of these directories and files using GitHub's browser interface. GitHub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디렉터리나 파일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GitHub에서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굳이 GitHub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표시를 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도 기본 페이지가 이 내용밖에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기 링크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린 프루버 커뮤니티 GitHub IO 매스리브 4 독스라고 나와 있어요. 저걸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거 말고도 사실 다른 분들은 사용하시는 기능들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제가 주로 쓰는 자료는 저거로 거의 다 해결이 돼서 당장 기억나는 건 저거밖에 없네요. 이게
매스리브 포 문서 링크예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할 때 저 링크까지 영상 설명에 추가할게요. 이거는 수학 라이브러리에 관한 문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라이브러리가 매스리브에서 쓰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 창 보시면 배터리도 있고 뭐 발레, 뭐 그래프 불러오기, 이닛이 코어예요. 저게 코어 라이브러리입니다. 핵심 라이브러리이고 핵심이랑 표준이 별개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 스탠다드 있죠? 표준 라이브러리 있고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보시면 뭐 해시맵, D해시맵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해시맵이 뭔지 모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시맵을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의가 뭐 많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항목의 오른쪽에 소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소스 코드를 기터브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스리브 문서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서 깃 저장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그걸 이제 텍스트 편집기 안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각 파일을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좀 들어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거 하다가 괜히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근데 이미 제가 매스리브로 수학 배우기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매스리브 파일을 살펴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거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대수학을 배우는 게 있고 집합론을 배우는 재생 목록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매스리브 4 문서 웹페이지를 사용하라는 거, 두 번째는 깃 저장소를 복제해서 컴퓨터에 직접 저장하신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에서 그 라이브러리의 파일들을 하나씩 조사하라는 거죠. 근데 다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If you have installed Lean on your own computer, 컴퓨터에 린을 이미 설치했다면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윈도우랑 맥 OS가 없어서 그래요. 리눅스만 쓰고 있습니다. 리눅스만 쓰고 있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제 멘티 중에서 리눅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셨던 거로 기억해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설치 영상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 can find the library in the Lean folder and explore it with your file manager. 뭐 이거는 직접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린 폴더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Common headers at the top of each fil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각 파일에는 맨 처음에 그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헤더, 뭐 헤더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머리말 부분에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이 뭐인지에 관한 요약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읽으란 뜻이에요. 읽으라는 거고, Lean's library developers follow general naming guidelines to make it easier to guess the number of a theorem you need. 린의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은 정리의 이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어떤 이름을 붙이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대요. Or to find it using tab completion in editors with a lean mode. 모드가 아니라 with a lean mode that supports this. 이름을 추측하는? 잠깐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this가 뭔지 약간 헷갈리는데 탭 completion, 탭 완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탭 누르면 그 어떤 문자열을 제가 하나하나 다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린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에서 그런 어떤 정리 이름을 추측해서 사람이 찾을 때 도움이 되도록 이름을 짓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절에 뭐 다룬다. 저는 이따가 보고 Identifiers are generally camel case. 뭐 camel case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camel case가 뭐 이런가 봐요. 처음은 소문자 근데 서로 구별되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두 번째 단어 그냥 다시 말해서 앞의 단어 뒤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고 and types are camel case. 그리고 유형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For theorem names, we rely on descriptive names where the different components are separated by underscores.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표시로 그 서로 구별되는 성분들을 구별합니다. 서로 구별되는 성분들을 구별합니다.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 겹쳤습니다. 서로 다른 성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밑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Often the name of theorem. 왜 관사가 없지? 뭐 theorems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Often the name of a theorem simply describes the conclusion. 보통 그 정리의 이름은 결론만을 기술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썩 n이 제로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엇의 바로 다음 수는 무엇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 더하기 1은 0이랑 같지 않다 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 부분만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저런 식으로 기술하려고 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근데 저는 이미 긴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결한 이름을 만들려고 해보긴 해야죠. 오늘 이거 다 설명하고 싶었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어디까지만 해야겠냐면 라이브러리 이용하기까지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47분이 지났어요. Remember that identifiers in Lean. Lean의 식별자가 can be organized into hierarchical namespaces. 위계적인 이름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위계적인 이름 공간에 따라 조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되다? 여기서는 정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 위의 보기를 생각하자면 자연수라는 이름 공간 안에 이런 정리 이름들이 들어있죠.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L이 오브 썩, L이 썩. 이거는 무엇 더하기 1이 무엇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걸 바탕으로 양변에 있는 더하기 1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리는 자연수 유형에 들어있죠. Has full name. 그래서 전체 이름은 이렇고 But the shorter name is made available by the command openNet. 이름 공간을 열므로써 더 짧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죠. For names not marked as protected. 하지만 보호받지 않는 이름이어야 짧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경우에는 그런 이름들은 짧은 이름이 생성이 안 돼요. We will see in chapter inductive types and chapter structures. 그래서 구조체에 관한 장과 귀납형에 관한 장에서 각각 일단 귀납형에 관한 장은 7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은 8장이에요. 레코드가 있구나. 예, 레코드까지. That defining structures and inductive data types in Lean generates associated operations. 뭔 말이냐면 어떤 구조체나 귀납적 발효형을 린에서 만들었을 때, 정의했을 때 그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산들이 있어요. And these are stored in a namespace with the same name as the type under definition.
그러면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산들은 어느 이름 공간 안에 들어가냐면 이 자료형 이름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곱 유형 안에 이제 make, first, second, 뭐 leg 같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연산들이 저 이름 공간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the first is used to construct a pair. make라고 나와 있잖아요. mk가 make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쌍을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구성자예요, 구성자. 곱 유형에 속하는 항들은 순서쌍입니다, 순서쌍. 그래서 쌍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prod make고, 그 다음은 사용 함수라고 예전에 우리가 아마 불렀을 건데, 그래서 여기도 project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을 사용한다.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어떤 순서쌍을 입력받았을 때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거나 두 번째 원소를 출력하는 함수가 이렇게 각각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make는 어떤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해서 순서쌍이란 걸 만드시면, 반대로 나머지 두 함수는 first랑 second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순서쌍을 분해해서 첫 번째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reg이라고 쓰여 있는 건 recursor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재귀자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곱 유형에 관한 재귀자인데 이걸 왜 근데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provides another mechanism for defining functions on a product in terms of a function on the two components. 그래서 저 재귀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정의역이 어떤 곱 유형인 함수를 정의하는 이 방법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떤 곱 유형인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재귀자를 꼭 써야 돼요. 재귀자를 어떻게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은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아니면 뭐 패턴 맞추기 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귀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Names like prod, reg are protected. 자, 그래서 reg이라고 하는 저 재귀자는 5만 가지 유형에 다 속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유형에 reg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짧은 이름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고 전체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prod namespace, 프로드라고 하는 유형의 이름 공간이 열려 있더라도 그 유형에 관한 재귀자는 전체 이름을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재귀자가 언급된 겁니다. With the propositions as types correspondence, 오랜만에 이거 나오네요. 커리 하워드 동형 또는 커리 하워드 대응 얘기하는 건데, 유형으로서의 명제 대응과 함께, 잠깐만요, with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Logical connectives are also instances of inductive.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다음 설명하려고 지금 7장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약간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논리 연산자, 논리 연결사들은 귀납적 유형의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귀납적 유형이란 얘기예요. and 귀납적 유형이에요. or 귀납적 유형이에요. exist,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EQ를 논리적 연결사라고 하나? 일단 하여튼 같은 관계도 귀납적으로 정의된 유형입니다. So we tend to use dot notation for them as well.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 표기법을 써서 전체 이름과 이제 짧은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인트로는 아마 보호받는 이름일 거예요. left나 right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 아마 다 보호받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cases on 이것도 무조건 이것도 전체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공간을 생략하실 수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름 공간을 생략할 수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55분 정도 됐습니다. 뭐 군소리 더 안 하고 이 영상 실패하면 안 되니까 녹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다 설명할 건데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제 멘티분들은 과제를 좀 수행하셔야 할 거고 그 다음부터 7장에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근데 7장에서 귀납적 유형을 배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마 다음 시간이 끝일 겁니다. 끝이어야 돼요.